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올해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 차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수산물 생산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매번 명절을 앞두고 반복되는 완화 조치에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이번 추석부터 농축산물 선물하면 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을 대폭 인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10만 원까지만 허용되던 농수산물과 농산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5만 원으로 높이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요. 명절 선물 기간엔 선물 상한액이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이번 추석부터는 최대 30만 원까지 농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설, 추석 전 24일부터 설, 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네, 사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느슨하게 푸는 건 매년 이뤄져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폭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는 설, 추석, 명절 기간만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을 2배인 최대 20만 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이번에는 기존 20만 원보다 10만 원 높은 30만 원까지 명절 선물 가액을 올린 겁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 수산업계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특히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반영된 금액입니다. 네, 농축수산물 관련 선물 상한액도 높였지만 다른 선물과 관련해서도 범위를 넓힌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을 제외한 5만 원 이하 품목으로 규정한 선물 허용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현금화할 수 있어서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선물 기간인 9월 초 이전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권익위의 조치에 농축수산물 업계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농축수산물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일부 상대적으로 가액이 높은 축산 분야 생산자들 가운데는 지난 1년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네, 또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식사 접대 한도는 여전히 3만 원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식사비도 인상될 것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허탈감이 큰 상황인데요. 지난 몇 년 사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곡물이나 유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각종 식품 재료비가 인상됐죠. 음식값도 일제히 올라서 직장인들이 10,000 원으로 점심 먹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식사비 상한액을 3만 원에 묶어놓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식사비도 현실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서민 입장에서 한 끼 3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외식비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 이후 외식 물가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인데 특히 최근 2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었는데 7년이 지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9.5% 오른 걸 봐도 격차가 느껴지죠. 오른 물가만큼 김영란법의 식사 한도액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익위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국민 정서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21년 권익위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음식물 가격 3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밥을 먹는다면 자기 밥값은 자기가 계산한다는 걸 하나의 생활윤리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주지도 말고 밥지도 말자라는 게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인데 명절만 되면 누더기가 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30만 원짜리 명절 선물을 허용하는 게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되면 공직자와 그들의 배우자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싼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선물 가액을 30만 원 선으로 올린 뒤에는 다시 기준 가액을 내리기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니까요. 애초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소비가 몰리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 금액이 상향된 만큼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짜리 선물 세트에 10개를 넣을 수 있는 과일을 30만 원짜리 세트에 채우려면 15개가 필요하죠. 그만큼 단기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면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서민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서민 체감 물가만 올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한적이나마 소비 활성화 효과를 거두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내년부터 지하철과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은 연간 21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년 7월부터 이른바 K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에겐 교통비의 20%를 돌려주는 것으로 청년층은 최대 32만 4천 원까지, 저소득층은 57만 6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도 이렇게 교통비를 깎아주는 알뜰 교통카드 제도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알뜰 교통카드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최대 20%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실제로 걸었는지 자전거를 이용했는지 확인이 어렵고 지급 구조가 복잡해서 교통 취약계층과 노인층 이용이 저조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K패스는 이용 횟수만 따져서 환급해주는 구조라서 간편해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법안이 사문화되고 또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큰데요. 명절 때마다 가격 상한을 높이는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